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들에 있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화면 제목 보시면 굉장히 거창합니다. 자, 이 대표가 실제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투자하시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나름의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께 거기에 대한 방법과 거기에 따른 메커니즘까지 같이 전달하는 게 이 대표의 근본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 채널이 성장하길 바라고 원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만이 사용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 비법이 있지 않냐,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게 있지 않냐, 물론 존재합니다. 한번 잠깐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그때 제 기억에 아마 조회수가 2만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금요일날 공개해서 토요일날 오후에 이 비공개 처리했나요? 아니면 토요일에서 일요일인지 잘은 기억 안 납니다만, 하여튼 주말간에 그런 적이 잠깐 있었는데, 아마 DMI 보조 지표를 사용한 비장의 무기를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막상 여러분들께 쿨하게 공개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유튜버가 이걸 그대로 갖다 쓴다면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대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장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표는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에너지 값에 대한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요, 제자리로 물론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언제 되돌아가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수요와 공급 개념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그렇지만은,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을 때 주가는, 코인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메커니즘을 꿰뚫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 대표의 필살 매매법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 여기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셨을 때 적어도 손실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쉽게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 매매 방법에 대해, 핵심 비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중간중간 절대 자르지 마십시오. 이 중간만 보고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필살 매매 방법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해 드릴 겁니다. 꼭 이해하시고 종목을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자,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별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지 않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121선, 181선, 241선, 이 세 가지 이동 평균선으로 아주 쉽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선 아래에 캔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조건이 나왔는지 이해를 먼저 하셔야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먼저 정의부터 간단하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에 대한 이동평균선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돼요. 120일이 될 수도 있고 240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가 있겠죠. N값입니다. 그러니까 N값의 숫자의 변화에 따라서 선의 진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어놓은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만약에 180일선이 있습니다. 근데 캔들이 이 선 위에 있어요. 그럼 18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가격보다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캔들이 상대적으로 180일 동안의 값어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산술적으로 말고요. 매수와 매도의 에너지 이론으로 접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선 세 가지 아래에 캔들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선을 이용해서 캔들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론값을 통해서 봤을 때 매수, 즉 사고자 하는 에너지보다 매도, 팔고자 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이라고 했습니다. 산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무제표로는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돼 있을 확률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예요. 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차트에 기반해서 보자면요. 자, 이게 241선입니다.
이게 181선이고요. 이게 121선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이동평균선보다 캔들이 아래에만 머물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이 선과 캔들의 갭의 차이가, 거리가 멀수록 지나치게 평가가 낮아져 있을 확률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러한 차트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아마 대부분 쳐다보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급상승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서 더 내려갈까봐, 두 번째는 장기화 될까봐, 언제 상승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를 모두 해지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조건까지 보시면은요,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보시면은, 자, 일목균형표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 일목균형표는요, 이 대표는 이 상승기류에 탄 종목들을 판단할 때만 사용하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마법의 보조지표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조건, 음운입니다. 자, 여기 빗금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구름 문자 써가지고 이 구름대라고 보통 표현하죠.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파란색 구름을 가리켜서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색이 만약에 빨간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름의 색깔만 일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목균형표는 5가지의 서브 지표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은 일단 오늘은 짚지 않겠습니다. 사실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일목균형표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일목균형표를 집중하셨을 때 음운이어야 하고 그 구름 아래에 캔들이 머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첫 번째 조건에 대한 메커니즘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캔들이 여기 있다거나 혹은 여기 있다면은 애초에 매매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통해서 봤을 때 전부 다 구름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 구름이 또 빨간색 구름이 아니라 파란색 구름이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도 되게 중요하죠.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 번째 조건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자, 캔들이 5일선이 나옵니다. 이 대표의 차트에 기반해서 봤을 때 5일선은 빨간색 선이었습니다. 이 5일선, 즉 단기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가격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평균값을 선으로 그어놓은 게 이동평균선인데, 이제는 5일선이죠.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어놓은 겁니다. 5일 동안의 매수에 대한 에너지와 매도에 대한 에너지를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되겠죠. 자, 근데 이 5일선을 캔들이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매수에 대한 에너지 값이 적용된 값과 매도에 대한 에너지 값이 적용된 값이 상대적으로 매도에 대한 에너지가 더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요.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악재가 껴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거나 해당 섹터, 이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특정 섹터에 대한 악재일 수도 있고요. 이 해당 단일 종목에 대한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작전 세력의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여기에 대한 그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 세 번째 조건을 이해하셨다면요, 아, 생략도 가능하겠다라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맞아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아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혹은 차트이스트, 차트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예외를 적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부 다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요. 5일선을 깨는 경우가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봤을 때 아마 이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본다면은 이런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매수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의 하락 없이 이제 상승 기류에 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마법의 보조지표가 한 가지 등장해야 됩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스토캐스틱이 나옵니다. 이 스토캐스틱은요, 확률적 현상에 입각해서 만든 이 보조 지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은 이게 스토캐스틱입니다. 확률에 기반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 0부터 100의 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브 지표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K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게 %D예요. 파란색 선은요, 이 빨간색 선에 대한 이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중요한 건 %K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K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더 강력한지 매도에 대한 에너지가 더 강력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 20 이하에 있을 때 이 웅덩이 같이 나오는 부분 있죠. 자,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0 이상에 있으면요,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이 매수하고 있고 많이 매도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쉽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자, 여기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팔아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고,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사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아직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나 추가적인 하락에 편입되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지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세 번째 조건을 전부 다 적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찰나를 포착하면 됩니다. 자, 스토캐스틱상 2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여기 20% 보이시죠? 여기 아닙니다. 반드시 이 20% 이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 20% 이상에서 %K, 즉 빨간색 선이 %D, 파란색 선을 어떻게 할 때요? 상향 돌파할 때,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입니다. 그때 종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 아니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요. 여기에서 40%죠, 무려.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매도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는 없어지고 바닥권을 다진 상태에서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을 때입니다. 한번 꺾였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놀라운 결과값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진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스토캐스틱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혹은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으면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왜? 누군가가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어려울 때 보조 지표를 잘만 이용하신다면, 대신 이론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은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냅둬야죠. 누군가가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더 상승한다는 뜻이니까. 세력들이 이걸 왜 매집하겠습니까? 세력들이 여기에서 왜 매수하겠습니까? 더 상승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닥권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죠. 언제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으로 꼬꾸라질 때나, 혹은 한술적으로 가치평가를 이미 끝내놓으면 좋은 거겠죠. 물론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좋고, 매수하시기 전에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 대표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 기술적 분석보다 사실 가치평가,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린이 분들께서, 혹은 주식 투자를,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공부 방식을 가지고 투자하시니까 안타깝게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알고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영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뼈 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였습니다.